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흥미를 일으키는 색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뭄바이의 빈민가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불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3가지를 소개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미국 경제 전망 경고 및 그의 최상위 투자 선호. 유명 기업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야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 이제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는 무바이의 빈민가와 비교하며 미국 전역에 유사한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관찰합니다. 키요사키는 리치 데드 푸어 데드로 유명하며 이러한 통찰을 공유한 것은 2023년 9월 그로스 서미트 인디어 2023을 위해 인도에 머물러 있던 동안 파이낸스 위드 셔런 팟캐스트에서 진행된 인터뷰였습니다. 이 광범위한 팟캐스트에서 키요사키는 자신의 3가지 선호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금융 동향 및 미국 달러의 세계 예약 통화로서의 역할과 같은 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키요사키는 미국 달러를 화장지에 비유하며 피아트 통화를 가짜로 여기고 달러, 엔, 페소, 루피 등이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의 정의로 금, 하느님의 돈과 비트코인, 사람들의 돈을 지목하면서 피아트 달러를 가짜 돈으로 지칭했습니다. 키요사키의 선호 투자. 키요사키는 약 6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놀고 있다고 암호화 환호가에 경고합니다. 그는 금 및 은과 같은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러한 귀족한 투자들은 무제한으로 생산될 수 있는 피아트 화폐와 대조됩니다. 키요사키는 실물 금과 은괴를 선호하지만 투자자들은 귀금 속에 노출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시스코 골드 로이얼티즈 LTD, NYSE 5억은 귀금 속 로열티를 취득 및 관리하여 회사가 전 세계 광산에서 수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금괴와 달리 아시스코 골드 로열티에 투자할 때의 이 점은 회사가 연간 1.33%의 수익률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키요사키의 투자 클래스 중 하나이며 그는 개인적으로 15,0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고충을 피하면서 소매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신탁, 라이츠과 같은 상장 기업을 통해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 코어프, NYSE와 같은 기업은 수입 생산용 건물의 대형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투자자는 현금 흐름의 일부를 얻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연간 수익률이 5.7%인 월간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소유권의 일부로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투자자들은 $100로 싱글 패밀리 임대주택의 주식을 구입하고 장기 수익과 함께 수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심지어 제공됩니다. 그의 즐겨 찾는 자산 클래스 중 3번째는 석유입니다.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토론에서 키요사키는 석유를 문명의 생명수로 지칭했습니다. 그는 석유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대신 석유외를 선호합니다. 그는 2021년 키스톤 렉스의 파이프라인 폐쇄 결정과 이로 인한 배럴당 석유 가격의 4배 증가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석유를 발견하고 외를 들이라는 것은 평균 투자자에게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쉐브란 코퍼레이션, NYSE, CVX와 같은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면 미국 내 거의 35,000개의 외래 대한 지분이 제공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4.18%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매우 성공적인 기업가와 비즈니스맨의 발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키요사키의 발언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체 연구를 실시하고 투자 자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멀로시 시장 동전 던지기로 결정. 노스캐롤라이나 멀로시 시장 선거 득표 동점으로 동전 던지기로 결정. 무작위로 승자 결정하는 주법 적용.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시장 선거에서 후보 2명이 동일한 득표수를 획득하여 동전을 던져 승자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멀로시에서 열린 시장 선거에서 로버트 번스와 밥 야나체크 후보가 970표로 동일한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투표자가 5,000명 미만이면 무작위로 승자를 결정하는 주법이 있어 동전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멀로시의 인구 35,000여 명 중 3,55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번스 후보는 야나체크 후보에게 동전의 면을 선택할 권리를 넘겨고 야나체크 후보는 앞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이 던진 1달러짜리 동전은 뒷면을 위로 향해 바닥에 떨어져고 이로써 번스 후보가 새로운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번스 시장은 가장 오래 걸린 동전 던지기로
느껴졌다고 말했으며 야나체크는 우리는 선거를 진 게 아니라 동전 던지기를 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SNS 중독,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다. 빅테크 기업의 수백 명 소송.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소셜미디어,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SNS 중독에 빠지게 된 과정이 영국 BBC를 통해 보도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테일러 리틀 22일은 11살에 처음 SNS를 접했다. 당시 그는 첫 SNS 알림을 받았는데 그 알림이 자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이런 페이지는 여전히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후 SNS 사용 빈도가 점차 늘어난 그는 12세부터 중독 증상에 시달려다. 10대 시절 내내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 못하고 단순한 중독을 넘어 사용에 대한 갈망에 이르렀다고 회상했다. 특히 SNS 속 여성들의 비현실적인 몸매에 대한 강박으로 섭식장애를 겪기도 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가질 방법이 없는 몸 사진이 끊임없이 쏟아져고 그걸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수년간의 우울증과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 이후에야 SNS를 끊을 수 있었다. 리틀은 SNS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SNS는 내 삶을 망쳐다. 나는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틀은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몰리 러셀의 이야기도 언급했다. 러셀은 14살 때 자해 인증 사진과 자살을 미화하는 게시물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러셀의 부모는 인스타그램이 내 딸이 목숨을 잃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말했다. 리틀은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으로 돈벌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아이들이 유해 게시물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런 불만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스냅챗도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유해 정보는 마고이다고 했다. 메타는 시대에게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논평을 거부했다. 결론으로 SNS 중독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어린이들이 유해 게시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회 가게에서도 SNS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